정부가 오늘 제4차 친환경차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지금 계획의 세부 방안부터 업계 반응까지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네, 오늘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의석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이 자동차 업계 관련된 대표분들 만나서 자동차 업계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책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정세균 국무총리와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로 만났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시장이 뜨거운 지금 네.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 총리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기아자동차 이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여기에서 수소차, 전기차 우리가 친환경차라고 하잖아요. 이 보급 의지를 좀 피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정의선 회장 그리고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환경차를 육성을 잘 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댄 겁니다. 이 밖에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정희 환경부 장관 등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와 장관, 차관 등이 모여서 부처별 이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거든요. 이 정부 청사가 아니잖아요. 네. 외부에서 진행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친환경차에 대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기업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라는 정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합니다. 경제 총리의 이미지를 좀 잘 부각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했는데 네. 이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간의 배터리 대여 사업 MOU 체결식 이 부분도 있었고요. 아이오닉5의 주행 시연 이벤트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세균 총리가 정부 인사 최초로 이걸 이제 주행하는 그런 흐름들 시승을 한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었고 의미가 있는 게 이제 23일입니다. 아이오닉 5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이제 최초로 공개가 돼요. 네네. 중요한 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GMP가 이제 탑재가 된 거잖아요. 네. 이런 시스템 하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끌게 아주 충분한 그런 요소입니다. 정 총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이제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 도약하는 그런 기회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키우고 변화에 확실히 이제 적응하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앞서 지난 월요일로 기억하는데요. 환경부가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더 강화한 그런 내용을 좀 발표했는데 이 기준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또 일각의 아직은 좀 지금 선두 계열 못 따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종 기자 어떻습니까? 네, 자, 이 기준이 과도한지 아닌지 일단 기준이 네.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 추이를 좀 보시면 이 기준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주행 거리 1km당 배출가스 그램으로 이 수치를 지금 정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2012년부터 만들어졌고요. 2018년까지는 업체들도 기준을 준수해 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는 더 배출가스 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네. 기준이 이제 설정이 되고 있다는 네. 뜻이죠. 근데 2018년까지는 업체들도 저 기준을 준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이제 달성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좀 대거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우리 정부가 목표를 세우고 가는 과정에서 이런 추이를 이제 준수해야만이 네. 그걸 달성할 수 있다라는 목표 하에서 제시가 된 것입니다. 다만 업계에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역치까지 온 것이거든요. 네. 기술 수준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업계에서도 계속 좀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작년 그리고 올해 내년 이 3개년도를 일단은 같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1km당 97g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 앞과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줄여나가고 있는 네. 줄여야 하는 그런 수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97g이라는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미국보다는 조금 타이트한 수준이고요. 미국은 한
이상도 지금 괜찮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97 이하로 맞춰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유럽연합은 91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완화된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과 셈입니다. 유럽의 한 중간 정도 잡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도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준 것이다라고 네.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연합을 기준으로 보자면 환경단체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차량들이 얼마나 또 배출하고 있는지, 그렇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네.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을 보니까 이제는 내연기관 차만 팔아서는 그 기준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기차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제로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PHEV라고 써 있는 게 플러그드 인 하이브리드 네. 차, 그리고 HEV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라고 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도 쓰지만 그 안에 이제 일정 부분 전기 네. 로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같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차량인데 이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또 하이브리드 차까지는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97 네. 이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내연기관 차는 기본적으로 지금 100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만 팔아서는 자동차 업체로서는 이 기준을 지금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연기관 차가 팔리는 만큼 최소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팔아야만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나온 지금 친환경 그 차에 대한 활성화 대책 내용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골자는 보급 대수를 많이 늘리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김정은 기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친환경차를 2025년까지 283만 대, 네. 그리고 2030년까지 785만 대 보급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현재 2,400만 대니까 약 3분의 1을 친환경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이제 실행 계획을 화면으로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자동차 업체들이 더 많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보급하도록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신설했습니다. 무공해차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포함이 되는데요. 올해는 전체 판매 차량의 10%, 내년에는 12%까지 비중을 두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기여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적극 압박을 해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더 생산하고 더 많이 팔으라고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 길거리에서 이제 전기 택시나 수소 버스 등을 가끔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런 게 상용차라고 하는데 이런 상용차가 일반 승용차와 비교했을 때 주행 거리가 더 깁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효과가 높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에 정부는 전기 상용차 구입 지원금을 좀 확대를 하고 급속 충전기 같은 설치도 제공을 해서 더 많은 상용차의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또 정부는 2023년부터는 이제 공공기관이 신규로 이제 구입하는 차량을 100% 친환경 차로만 도입하도록 했거든요. 또 이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간 소비자가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를 좀 사려고 해도 이제 충전기가 부족해서 네. 구입을 좀 꺼린다, 구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으로 이제 충전기를 늘리고 수소차도 이제 전국 어디에서든지 30분 내에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전소 450곳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친환경차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기대감이 클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내연기관 차들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또 업체에서는 또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재 기자. 네, 저도 이제 이걸 알아보니까 양측의 입장이 골고루 이해가 잘 네. 되더라고요. 우선 친환경차 시대 트렌드에 잘 맞춰서 전략을 가져가고 그만큼 이제 생산과 기술이 있는 기업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친환경차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기업은 그야말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네. 입장도 있었어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이제 낸 그런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요. 무엇보다도 미래차 개발에 대응이 가능한 업체가 몇 안 됐습니다. 40%가 좀 채 안 됐거든요. 비중이. 네. 그런 부분으로 봐서도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산도 줄었죠. 수출도 줄었죠. 재무구조도 악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 변화에 대비가 쉽지 않다라는 또 입장이고요. 게다가 이제 전기차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내연
내연 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도 단순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연 기관차보다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물량이 많아야지 고용을 많이 쓸 수 있겠죠. 고용이 좀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물량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노사 간의 갈등을 좀 점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또 될 수 있다라는 네. 입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존 위기는 완성차 업체, 계열사 그리고 부품 업체 골고루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전기차의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네. 산업 구조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게 무엇보다도 하청 노동자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좀 일거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그 큰 방향성에는 당연히 공감을 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은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됐는데 친환경차 정책이 과속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요, 친환경차 얘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그렇죠. 해왔고 네. 또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더 공격적으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상황이고 이미 또 인력 감소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요. 대부분의 산업에서 로봇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이 이걸 따라가야 된다. 이제는 그 시대적 흐름을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또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업과 근로자를 책임져주고 어느 정도 뒷받침,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는 정부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산업 특성상 그 국가의 경쟁력에 큰 또 영향을 미치고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타임을 봐서 제대로 된 그런 제도를 뒷받침해줘야지 큰 문제 없이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도 덜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제 미래차, 특히나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거 대세라는 건 인정을 다들 이제 하시지만 공감하고 계신데 이제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정부의 세제 혜택을 통해서 가격 부담 줄인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